그날 그녀는 결혼식장으로 가기 전 시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이 결혼하지 마요. 그 아이는 당신을 울릴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무시했고 몇 해 뒤 친정엄마의 장례식 날 남편은 낚싯대를 들고 떠났습니다. 그 모든 슬픔이 되돌아간 날 그녀는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을 일시간 만에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복수가 시작되죠.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구독이 더 많은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했습니다. 2020년 7월 여름 장마가 막 시작된 무렵 정윤서는 결혼식 전날 신부 대기실 대신 낡은 한옥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던 그녀. 바로 내일 남편이 될 이도진의 어머니 이명희였습니다. 명희는 다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지금이라도 도망쳐요. 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예의 없는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정윤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도진과 3년 연애 끝에 겨우 얻은 결혼. 양가 모두에서 반대를 했던 그 사랑을 지켜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시어머니가 결혼식 전날 찾아와 이별을 권하다니요. 이도진 그 아이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계산으로 움직여요. 그건 내 탓이에요. 내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정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는 자백을 하듯 회개를 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로서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아요? 감정이란 걸 숨기고 살다 보니 남편은 물론 아들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그 눈빛 속 진심보다는 다가올 결혼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도진 씨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억해요. 언젠가 당신이 슬픔을 겪는 날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나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될 거예요.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과는 달리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식을 지켜봤고 이도진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후 몇 달이 지나고 그녀는 조금씩 느꼈습니다. 이도진의 다정함은 상황에 따라 연출되는 것이라는 걸. 정윤서의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도 그는 병원 방문을 미루고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윤서가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도진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괜찮겠지라는 말만 반복하며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첫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정윤서 인생의 한쪽이 영원히 무너진 날이었다. 친정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고 윤서는 밤을 새우며 장례를 준비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셨고 외동딸인 윤서가 모든 절차를 책임져야 했다. 슬픔에 허우적대던 윤서는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진 씨,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숨 넘어가는 목소리. 도진은 짧게 대답했다. 알았어. 오늘 중요한 미팅만 끝나면 바로 갈게. 윤서는 믿었다. 결혼 후 도진은 표현은 부족했지만 늘 말은 지켜왔다. 그러나 그날 장례식장엔 도진 대신 한 박스의 조화만 도착했다. 카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장모님 명복을 빕니다. 마이너스 이도진 드림. 윤서는 처음엔 실수라 믿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도진이 보낸 사진 한 장이 핸드폰에 떴다. 바다 위에서 잠시 머리 식히는 중. 그는 낚싯대를 들고 파도 위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윤서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빈소는 조용했고 그녀는 혼자였다. 친척들은 멀리 살아오지 못했고 친구들도 대부분 아이들 돌보느라 짬을 내지 못했다. 유일한 가족인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이 문을 닫은 후 윤서는 납골당 모형함을 바라보다 조용히 앉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너 혼자야?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이명희는 말없이 앉아 윤서 옆에 섰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렸다. 미안해요.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슬픔을 함께하는 법도 가르치지 못했네요. 윤서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로받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 저 기억나요. 결혼식 전날 하셨던 말. 그래요. 기억해야 해요. 그 아이는 절대 누군가의 눈물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아이를 저한테 넘기셨어요? 그때는 미안했어요. 윤서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혹시나 우리 도진이 변하지 않을까 싶었죠.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의 영정 사진만을 바라봤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엄마. 이제 없어요. 제 편은. 이명희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참이 지나도록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때론 모든 위로보다 무거웠다. 그날 이후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진은 돌아와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일이 많았다. 괜히 가면 분위기만 더 어색했을 것이라며 장례식 이야기를 피했다. 윤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없던 그날 난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의 무심함은 점점 익숙해졌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그 속엔 죄책감보다 포기가 먼저였다. 장례 마지막 날이었다. 향이 꺼지고 국화향이 깊어질수록 정윤서의 심장은 점점 말라붙는 듯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천천히 가려지고 흙이 덮이자 비로소 눈물이 터졌다. 그동안 꾹꾹 눌러놨던 슬픔이 마지막 순간엔 터져버렸다. 도진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고 그는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윤서는 그가 낚시터에서 찍은 사진을 수십 번 되감으며 그 표정이 진짜였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미소인지 무표정인지 분간되지 않는 그 얼굴이 더욱 서늘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 조용히 정리를 하고 나오던 윤서를 누군가가 불렀다. 윤서 씨. 시어머니였다. 검은 한복 차림에 하얀 국화를 손에 든 모습.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왔다. 이 꽃, 어머님 영정 옆에 놓아도 될까요?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 묵내를 올렸다. 그 순간 윤서는 눈물을 터뜨렸다. 시어머니는 멈칫하더니 윤서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울지 말아요. 당신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실 일이에요. 그 말에 윤서는 오히려 더 크게 울었다. 도진이 아닌 시어머니가 그녀를 위로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식당에 모인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빈소엔 단 둘만이 남았다.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장례식장 창문은 습기로 뿌옇게 변해 있었다. 윤서 씨. 네. 이도진 어릴 때부터 참 조용했어요. 말도 잘 안 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죠. 그 아이가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 전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고마웠어요. 도진이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구나 싶어서. 윤서는 손을 모은 채 시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게 있어요. 사람이 울 땐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
누군가 무너질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껏 그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다. 누군가 이도진의 잘못을 인정해주길 바랐던 것이다. 그 아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당신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그걸 알게 됐을 때 늦었단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자식에 대한 자책,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시간에 대한 후회. 윤서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중얼거렸다. 그날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윤서의 손을 감싸주었다. 당신이 나에게 준 마음 기억할게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런 외로움을 보게 두지 않을게요. 그 말은 마치 과거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에 대한 속죄처럼 느껴졌다. 그녀도 윤서와 같은 감정을 겪었기에 이렇게까지 따뜻해질 수 있었던 걸까? 며칠 후, 도지는 아무렇지 않게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 손엔 낚시 가방, 표정은 무표정. 장례식 잘 치렀지? 그 말에 윤서는 다시금 자신을 다잡았다. 울고 싶지도 화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묻고 싶었다. 그날 왜 안 왔어요? 윤서야, 그날은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지. 그날 나는 엄마를 보냈고, 당신은 낚시를 했어요. 그 말에 도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말없이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그리고는 조용히 치킨을 시켰다. 그날 윤서는 확신했다. 이 남자는 다시 사랑하게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장례식 이후 정윤서의 일상은 너무도 조용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별은 항상 떠들썩한 법이라 믿었는데 이번엔 달랐다.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고 다만 그녀의 마음만 텅 비어 있었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도진이 출근 준비를 했다. 넥타이를 매고 샌드위치를 먹으며 휴대폰 뉴스를 넘겼다. 윤서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마치 모든 게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어요? 그녀가 묻자 도지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아무거나. 라면도 괜찮고. 그 짧은 대화에 윤서는 더는 묻지 않았다. 도지는 아내가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않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 무게를 회피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윤서는 도진과 함께 마트에 갔다. 오랜만에 함께 나서는 외출이었다. 장을 보던 중 도진은 카트를 밀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보다 빨리 털고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놀랐어. 그 말은 윤서의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다. 그의 시선엔 상실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날 어머님이 왔어요. 어머니가 장례식에? 응.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내 손을 잡아줬어. 그래? 다행이네. 도지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상실을 공유할 생각조차 없었다. 윤서는 입술을 꼭 다물고 장바구니에 국수를 넣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더 줄어들었다. 이름 없는 거리처럼 윤서의 결혼 생활도 점점 무색해졌다. 도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눕기 바빴고 윤서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점점 더 무감각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서는 도진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대화창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형님, 이번에 낚시터 좋았어요. 다음에도 같이 가요. 도진은 장모의 장례식 날 회사 동료들과 낚시를 즐겼던 것이다. 그날 그냥 혼자 생각 정리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 윤서는 침착하게 물었다. 도진은 당황했지만 곧 무심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장례식장 분위기 싫잖아. 난 솔직히 그런 거 못 견뎌. 그 말에 윤서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런 거? 그게 내 엄마였어요. 당신 아내의 엄마.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도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래, 난 그게 싫어. 누가 울고 다들 인사하고. 그냥 불편하다고. 그 순간 윤서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감정을 모른다. 누군가의 고통에 감흥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가 울지 않는 건 참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런 감정 자체가 없는 것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시어머니 이명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윤서 씨,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윤서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다. 며느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다. 그녀는 도진에겐 결코 들을 수 없는 따뜻함을 시어머니에게서 느꼈다. 병원 대기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혹시 내가 오래 못 살면 그 아이 좀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다 망친 것 같아서요. 윤서는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저라도 곁에 있어 드릴게요. 그날 윤서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함께라는 말의 의미였다. 시어머니의 병명은 조용하지만 깊게 파고드는 것이었다. 담도암 초기. 처음 진단받은 날 이명희는 태어났다. 요즘은 다들 관리 잘하면 오래 산다더라. 입가엔 미소가 번졌지만 정윤서는 그 말이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임을 눈치챘다. 치료 같이 다녀드릴게요. 윤서가 말하자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서 씨, 괜찮겠어요? 당신도 많이 힘들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죠. 어머님이 제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시어머니의 눈에 살짝 고인 눈물이 반짝였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이도진은 아내가 시어머니를 간병하게 된 걸 듣고도 무덤덤했다. 잘 됐네. 엄마 혼자 다니면 불편할 테니까. 당신도 같이 병원에 가볼 생각은 없어요? 내가 가면 엄마가 더 부담스러워할걸. 어차피 당신이 더 잘 챙기잖아. 그의 무심함은 이제 놀랍지도 않았다. 윤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감정이 끊어진 관계에선 기대도 실망도 사라지는 법이었다. 간병은 생각보다 더디고 고됐다. 치료가 시작되면서 시어머니는 급격히 말라갔다. 윤서는 출근 전 병원에 들러 챙기고 퇴근 후 다시 간병인을 대신해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도왔다. 어느 날은 손이 떨릴 정도로 피곤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쓰다듬을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해졌다. 윤서 씨, 내가 예전에 왜 그날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젠 알겠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야 어머님의 말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은 누구와도 함께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난 내가 그걸 겪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그 아이가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도 사실이야.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요. 윤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맞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미안한 거야. 너한테 나까지 짐이 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았던 것보다 요즘 더 많이 받는 느낌이에요. 이명희는 눈가를 가볍게 닦았다.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미안해요. 나도 당신이 진짜 내 딸처럼 느껴지는 게 이제야. 그날 밤 병실 안엔 서로의 숨소리만이 가만히 퍼졌다. 윤서는 침대 곁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서로를 위해 흘리는 눈물, 그건 절대 후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치료를 마친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없어졌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게 더 무서워. 그 말을 들은 윤서는 문득 친정엄마 생각이 났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고 남편조차 장례식에 오지 않았다. 그때의 외로움이 다시 되살아났다. 어머님은 제가 기억할게요. 어머님이 없던 세상이 상상이 안 돼요. 그 말 고마워요. 이명희는 가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엔 이 세상의 마지막 인사 같은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무심하게 앉아있는 남편을 다시 마주했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당신 엄마 요즘 어떤지 알아? 뭐. 항암한다고 했잖아. 당신 가본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당신이 다 하잖아. 당신이 잘하니까. 윤서는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속으로 무언가가 또 하나 꺼져갔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 결혼의 끝은 감정이 사라진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병실 창가로 가을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있었지만 정윤서의 마음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시어머니 이명희의 병세는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담도암은 흔히 조용한 암이라 불렸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발견되면 이미 늦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며칠 전 검사 결과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6개월 안팎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윤서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슬픔에 무너질 여유조차 없는 요즘이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윤서를 병실 복도 끝 창가로 불렀다. 오늘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윤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오래 숨겨둔 짐을 꺼내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창문 너머 가을 하늘이 투명하게 펼쳐져 있었다. 윤서 씨. 나. 도진이가 5살 되던 해 그 아이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도진 앞에서 내내 소리 질렀고 문을 부쉈고 그날 그 아이는 내 뒤에 숨어서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나를 봤어요. 정윤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도진은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 어떤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울지도 웃지도 않았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이는 원래 그런 거라고 믿었어요. 이명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윤서는 그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다. 그래서 그런 도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내가 잘못이었어요. 그 아이는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상처를 먼저 배운 아이였어요. 어머님, 그 아이가 윤서 씨의 슬픔을 함께하지 못한 것도 어쩌면 그 아이가 감정을 꺼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거든요. 이명희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오래된 후회가 쏟아지듯 흐르기 시작했다. 윤서는 그 고백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어머님 도진 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너무 멀리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명희는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윤서 씨, 이제는 당신을 먼저 생각해요. 나는 도진이의 엄마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딸처럼 아껴요. 그 말에 윤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이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느낀 순간이었다. 자신을 딸이라 불러준 사람. 사랑하는 엄마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낀 가족의 온기. 며칠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다. 병세가 악화된 뒤로는 병원보다 집에서 지내길 원했다. 윤서는 회사를 휴직하고 간병에 전념했다. 이도진은 여전히 바빴다. 어머니가 퇴원한 날에도 그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출장 잘 다녀와요. 윤서가 문자로 보냈지만 그는 이응이응이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던 밤, 윤서는 그녀의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이명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젠 슬슬 준비해야겠죠? 무슨 준비요? 내 장례. 그날 도진이는 안 올지도 몰라요. 저 혼자서라도 잘 치를게요. 아니에요. 그날 내가 받은 마음을 당신이 대신 갚아줘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내가 남긴 마지막 말을 전해주세요. 어떤 말이요? 이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사랑받고 자랐어야 했다고. 그 말 꼭 전해줘요.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다. 시어머니 이명희의 장례식 날 가을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정윤서는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 없이 조용히 빈소를 준비했다. 도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해외 출장이라며 전날까지도 연락 한 통 없던 그는 장례식 당일 아침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윤서는 식장을 넓게 잡지 않았다. 대신 꽃은 가득 채워 넣었다. 흰 국화꽃과 검은 리본으로 둘러싸인 영정 사진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절을 올렸다. 어머님 약속대로 조용하게 준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장례 말고 진짜 이별을 위한 시간을 드릴게요. 도진이 도착한 건 발인 30분 전이었다. 무표정한 얼굴, 구겨진 셔츠, 어설프게 메어진 넥타이. 그는 빈소를 둘러보며 말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엄마 지인들도 없고 친척들도 안 보이네. 어머님이 원하셨어요. 작은 장례, 조용한 이별. 아무도 아닌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도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다.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 성의는 함께한 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루 이틀 와서 울어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조문객도 조화도 사회자도 없는 빈소. 도진은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발인을 앞두고 윤서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였다. 나는 내 아들에게 감정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슬픔에 무관심했고 타인의 눈물을 피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안아준 단 한 사람을 기억한다. 내 며느리 정윤서. 그 아이만이 내 마지막 온기였다. 윤서는 그 메모를 도진에게 내밀었다. 이거 어머님이 남기신 거예요. 읽고 싶지 않으면 읽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건 당신이 끝내 외면해온 이야기예요. 도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를 받아들었다. 처음엔 대충 넘기려 했지만 이내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입술이 굳어지고 손이 살짝 떨렸다. 이게 진짜 엄마가 쓴 거야? 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조용히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긴 시간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엄마는 나한테 한 번도 이런 말 해준 적 없었는데. 윤서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들은 게 다행이죠. 그게 마지막이라도요. 그날 장례식은 그야말로 조용했다. 발인 후 납골당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다 한 거야? 네. 제가 다 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신 그대로요. 고마워. 짧고 무심한 말. 하지만 윤서는 그 안에 섞인 미세한 떨림을 알아챘다. 납골당에 도착한 후 윤서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유골함을 안았다.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 어머님의 자리는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을 거예요. 도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엔 물기가 고여 있었지만 그는 끝내 울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다. 장례가 끝난 뒤 윤서는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기억나요? 우리 엄마 장례식 날. 도진은 고개를 돌렸다. 응. 그날 당신은 낚시 갔죠. 내가 무너질 때 당신은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지.
오늘은 내가 다 했어요. 그때 당신이 했던 그대로. 그 말에 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말이 아니라 죄책감이 그의 입을 막고 있었다.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다. 가을은 짧은 햇살만 남기고 어느새 스산한 바람으로 변해갔다. 정윤서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았다. 슬픔은 고요하게 정리되었고 마음 한쪽에 조용히 접혀 남아 있었다. 이도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고 저녁이면 늘 하던 대로 귀가 후 소파에 앉아 뉴스 앱을 켰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윤서야, 우리 이사 갈까? 그의 말은 어딘가 낯설었다. 그리고 그 뒤엔 어설픈 미소가 따라붙었다. 엄마 없는 집에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윤서는 조용히 웃었다. 마치 오래전 무너졌던 감정을 스스로 끌어안는 표정이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응.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잖아. 이제는 서로 좀 더 마음을 쓰면서 살아보는 거 어때? 그 말에 윤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뭘 잃었는지 아직 모르겠죠? 뭐? 당신은 슬픔을 건너뛴 사람이에요. 당신 엄마가 떠났고 이제 곧 나도 떠나요. 도진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나 이혼할 거예요. 그 순간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니에요. 당신이 낚시 간 그날부터 내 안의 사랑은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장례식에서 난 그걸 확인했죠.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고통을 당신은 끝끝내 모르더군요.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미안하다고 하면 돌아올 수 없어? 아니요. 이제 미안하단 말은 그냥 늦은 후회일 뿐이에요.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가을바람이 조용히 거실을 훑고 지나갔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어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 아이는 사랑받고 자랐어야 했다고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요. 도지는 울 듯 말 듯 입을 가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토록 냉정하던 그가, 그토록 무심하던 그가 처음으로 어깨를 떨며 울었다. 윤서는 더 이상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 울음은 비로소 너무 늦었지만 진짜 그의 감정이었다. 이혼은 조용히 그리고 원만하게 정리되었다. 윤서는 시어머니가 잠든 납골당을 찾아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덕분에 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도 이제 조금씩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윤서는 국화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길가엔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눈부셨다. 몇 달 후 도지는 혼자서 납골당을 찾았다.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그날 내가 낚시터에 간 게 그게 그렇게 큰일일 줄 정말 몰랐어. 그때 내가 윤서를 안아줬더라면 지금도 같이 있었을까?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는 울 수 있어. 늦었지만 울 수 있어.